그 실제로 보면 이제 그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지금 저는 예열 단계라고 보는 것이 대통령이 이미 보안 수사권 문제를 기자회견 통해서도 말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일부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보안 수사권 문제가 결국은 최대 쟁점이고 마지막 전장이 될 것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 뭔가 이제 빌드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데 예. 우리 작가님 보안 수사권 문제 좀 어떤 방향으로 풀어낸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그동안 너무 잘못을 했으니까 힘을 다 빼자. 그러면은 경찰을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왜 검찰한테 우리가 몰빵을 줬냐면요. 일제 시대 때 경찰이 하도 나쁜 짓을 해서 그렇습니다. 순사. 예. 네. 일본 순사. 그래서 검찰한테 몰빵을 한 거거든요. 음. 나 70년 해보니까 검찰이 너무 나쁜 놈이네. 그럼 다시 경찰로 몰빵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민 불편함이 없게 하라는 거 바로 이런 건데 보안 수사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암장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렀는데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당정 협의안 반대하는 사람은 중수청에서 사건을 접수하면은 이거를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이제 뭐 통보가 아니고 보고라고 또 말을 바꾸더라고요. 분명히 단어는 통보인데 근데 통보조차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통보를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서 구교용을 봐주고 싶어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네. 통보도 안 하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지. 알 있었는지 수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끝입니다 그걸로. 뭐 어떡할 거예요? 돈 오늘 목요일 날 정성호 장관도 얘기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 다 빠져나가요. 그걸 막아주는 게 보안 수사권 아닙니까?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검찰한테 주면 다시 검찰이 그걸로 뭐 이재명 같은 별건 수사를 만들고 억울한 사람을 네. 별건 수사 못 합니다, 이제. 인지 수사 못 해요. 인지 수사 별건 수사로 이재명을 잡은 거거든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보안 수사는 뭐냐? 구교용 사건. 요 구교용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덮었어. 요거에만 보완을 할 수 있는 그거 거예요.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네. 야, 너 구교용 고백이 다시 해봐. 아니면 내가 해볼게. 이겁니다. 그런데 요구냐 또 보안 수사 요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구교용 거 다시 수사해봐. 다시 수사해보세요. 이게 요구고 보안은 직접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예를 들어 구교용이 얘입니다. 성범죄를 나쁜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네. 성범죄를 저지른 거야. 네.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구경이 뭐 언론계도 있었고 뭐 이동영 같은 사람도 알고 하니까는 형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덮었어. 그러면 피해자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보안 수사는 피해자 와보세요. 피해자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직접 검찰이 피해자 와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경찰이 덮었는가 이렇게 하요. 그런데 보안 수사 요구는 뭐냐면 못 불러요. 경찰에 다시 가야 다시 가야 되니까. 네. 그래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안 수사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토론 논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네.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무조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글자는 꺼내지도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범죄에 설명하면은 일반 국민의 개개인이 겪을 사례로 설명하면은 보안 수사권이 너무나 유리하게 이해가 되는데 층위를 갑자기 높여가지고 권력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 검찰이 수사라는 건 늘 악이 존재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화를 시키다 보니까 보시는 시청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99.9%는 일반 국민들 수사는 그럼요. 특수수사는 0.1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이 국민 피해 없게 하라 그랬는데 아까 제가 보안수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만일 보안수사가 없어지면요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교용의 피해자가 답답하니까 변호사 사서 뭐 어디 막 경찰 수사위원회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안수사가 있으면은 그 검찰이 피해자 와보세요. 굳이 변호사 조력을 안 받아도 변호사만큼 또 법률 전문가가 여기 있잖아요. 수사관으로. 그러면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필요한 건데 말도 못 꺼내게 하니까. 아니 그 작가님이나 저나 사실 법조인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이 정도 이해가 되는데 보안 수사권을 강력하게 폐지해야 돼서 부르짖는 분 중에 상당수가 과거에 판사를 했거나 과거에 검사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들이 판검사 다 해봤는데 저 사람들이 말이 맞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목적 아니면 개인적 목적 아니면 복수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진행자도 그렇고 나오는 패널도 네. 그렇고 일심동체가 돼서 그런 한결같은 주장을 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확실한 들어요. 거는 네. 과거 나쁜 짓을 했던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네. 겁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는 요건에 관해서만 하는 거지 이걸 넓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음. 넓힙니까? 그리고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했는데 이재명을 잡고 싶어서 아무런 이재명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경찰한테 시켜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조사 못하면 내가 보안 수사할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논리적 모순을 시청자들한테 호도하니까 진실을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단 설화의 문제가 아까도 이제 초두에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은 뉴스공장이란 채널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들을 꽤나 관찰을 해왔지만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초두에 이제 이런 방송들을 먼저 시작도 하셨고 뉴스공장의 흥망성쇠 같은 걸 보셨으니까 왜 뉴스공장이 항상 설화의 중심에 자주 서는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안 그랬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는 안 그랬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면 당연히 민주당의 후보였고 물론 문재인 그 정부와는 단절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기를 김어준 씨는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분도 많고 통합의 국면에선 당연히 또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흐름들이라는 것이 신문적인 지향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자기 안에 내재적으로 이런 의심을 갖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발목 잡을 때마다 이재명이어서 너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심을 가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이 너무 비주류다. 그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도 그렇고 스피커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한때는 최욱 씨도 그렇고 김어준 씨도 그렇고 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세게 붙었을 때, 뭐 해경군 김씨 뭐 이런 걸 나왔을 때, 그 두 사람 다 싫어했잖아요. 뭐 지금 와갖고 세탁하려 하지 말고 사실인데 뭘. 과거에. 예. 예. 뭐 다 파묘되면 어떡할 거라고 그래. 네,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뭐 전심전력으로 도와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런데 막상 정권 잡고 벌써 다음을 생각하지 않느냐. 다음 스텝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강력하게 사면 주장했거든요. 조국 대표 사면을. 저는 반대했어요. 음. 6월 달에 대통령 취임했는데 8월에 사면하는 게 맞느냐? 그건 대통령한테 너무 부담을 지우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지지율이 떨어진다. 떨어졌죠.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우상호 수석도 그것 때문에 대통령한테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죠. 대통령 결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대표가 사면 받고 나서 이해한 행동들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됐고 그 다음에 김원준 씨가 바로 불러가지고 대통령 취임 3개월 됐는데 차기 얘기했단 말이죠. 조국 대표한테 차기 나가냐고? 네. 이상하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합당 문제 가장 앞장섰고 그리고 지금 이러는 거 보고 그래서 그러면 벌써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작가님의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네. 그동안 김용민 목사는 김어준 씨랑 각을 세웠지만 저는 계속 우회적으로 비판했지 직접적으로 비판한 적이 진짜 안 없어요. 했어요. 예. 겁나서 그의 권력이 팬덤 권력이 겁나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네. 제가 요 며칠 계속 하는 거는 좀 심하다. 도를 보인다. 넘었다. 예. 네. 그게 너무 연속적이니까. 아니 한두 번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본인은 그게 아닐 거야. 근데 연속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쯤은 이때쯤은 좀 비판을 좀 세게 해서 더 나아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적 궁금증이기도 한데 원래 김어준 씨랑도 사적인 교분도 좀 있으세요,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뭐 만나고 하는 건 없고요. 네. 그냥 뭐 큰일 있을 때 아마 한 번씩 보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신 거고. 뭐- 내밀 소통하거나 이런 사이는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민주 진영에서 가장 큰 스피커 영향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늘 리스펙하는 사이죠. 그렇죠. 우리 네.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로 줄이기로 하고. 그러면 그 김어준 씨가 아까도 얘기했던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래저래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딴지가 될 만한 일들. 예를 들면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은 여론조사에 이름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그 대통령 부재 시에 국무회의를 실제로 주재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거나 그런 일은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어 유시민 작가는 그럼 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막 비판했을까요? 저는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 때에 대한 그런 구원. 구원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가볍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전당대회에 김민석이 나온다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음. 그럼 다음 전당대회가 왜 중요하냐면 공천권을 칩니다. 총선에. 음. 그럼 얘기됐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뭐 솔직히 그러면 뭐 예. 김어준 씨나 뭐 유시민 씨가 뭐 어떤 우호적인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김민석이 공천 안 주면 어떡합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에 있는 분들을 두루 다 친하기 때문에 솔직히 정청래 대표랑도 좋은 관계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는 게 네. 김어준은 정청래를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냐. 예. 그에 대한 반장 요구로 김민석을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거든요. 예. 그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몇 번 그런 거야.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음. 그러면 김민석을 견제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